자, 그 다음은 그 방송 3법. 이게 지금 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인데, 네. 공영방송의 이사를 늘리고, 그 다음에 사장 선출 절차에 외부인의 참여를 늘려가지고 말 그대로 공영방송을 투명하게,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한다는 것인데요.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서 이재명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다라고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. 이 과정에서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아전인수 해석격으로 좀 말이 많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 방송 3법 방통위 안을 만들라라고 이진숙 위원장에게 지시를 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최민희 위원장이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사실관계 들어갑니다. 그래서 바로 사실관계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 확인을 했더니 또 바로 대통령실에 팩트 체크를 했더니 대통령실에서 그런 적이 없다. 공식 지시는 없었다라고 했던 거예요. 의견만 물어봤다. 예.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느냐. 그리고 또 대통령이 이제 국무회의 때 좀 이렇게 이진숙 위원장을 겨냥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, 이거? 근데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금 1인 지금 독단을 1인, 버티고 있잖아요. 혼자. 예. 그런데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한테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예. 예. 그리고 막 이제 우리 송 장관이랑 막 유임되는 식약처장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. 그렇죠. 예. 나도 잘하면 유임될까? 이 자리 지킬 수 있을까? 이런 마음으로 나한테 지시가 내려왔네? 라는 거에 대한 약간의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서 이렇게 한 거 아닐까라는 또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. 이진숙 위원장이 혹시 내가 송민영이 될 수 있을까, 있지 않을까? 그러네요. 예. 그러니까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. 예. 물론 뭐 다음 지선에서 출마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더 파이팅이 넘친다라는 한간의 얘기도 있긴 한데 아무튼 방송 3법은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2번이나 거부권하면서 계속해서 돌려보냈잖아요. 그렇죠. 예. 진행이 안 됐었는데 저도 사실은 지난 1년간 방송 출연을 여기저기 해보면서 그리고 저는 국회의원 2년은 여당이었고요. 2년은 야당이었거든요. 예. 정권이 바뀔 때 보니까 방송사의 컬러가 바뀌어요. 예. 그래서 앵커가 바뀌고요. 앵커. 예. 예. 그리고 때로는 극우 유튜버가 진행을 하기도 해요. 그렇죠. 그 당시 뭐 KBS에 그 고성국 씨가 이렇게 유튜브 하고 라디오 진행하기도 뭐 그랬었잖아요. 예. 그리고 저도 그런 데도 출연을 했는데 예. 실제로 비상겸 다음 날에 KBS 출연했는데 그 고성국 그 진행자가 비상겸을 두둔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문제 있다라고 계속 같이 하는데 예, 진행자인데 그래도 이거는 뭐 일정 부분의 그런 절차를 뭐 존중하면서 진행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두둔을 하시더라고요. 예. 그래갖고 정말 극우 유튜버가 진행하는 KBS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몸소 경험을 했거든요. 끝나고 나서 작가가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하더라고요, 저한테. 그러니까 이게 공영방송이라는 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색깔이 바뀌고 메시지가 바뀌고 이렇게 흔들리는 구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. 예. 그렇기 때문에 방송 3법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여당이고 여대 야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영방송을 휘저으려면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라고 저는 읽히거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지금 KBS, MBC, EBS의 이사회의 공영지배 구조를 좀 더 건설적으로 바꾸겠다. 그동안은 국회 추천목이 과반이었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KBS 같은 경우에는 15명으로 이사를 늘리면 국회목을 6명으로 해갖고 오히려 과반이 안 되는 방식으로 똑같이 MBC나 EBS도 13명 중에서 5명만 국회목이로. 왜냐하면 국회목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여야 몇 명 그리고 여야 몇 명씩 이렇게 추천을 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는 좀 편향될 수 있는 이사들이 있다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 학계에서 또는 이 전문가에서 이런 이사회 추천을 하면서 구조를 바꾸면 정권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그냥 언론은 언론대로 가는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기 때문에 완벽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도해볼 만하다. 그리고 지금 과방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야당이 반대를 하고 이게 뭔가 노조를 위한 또 언론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긴 한데 꼭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도 같이 찬성하고 이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 면에서는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그 박정훈 의원이 과방위에서 이게 되면은 그러니까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KBS 박장범 사장의 임기가 남았는데 디테일을 보면 박장범 사장의 임기를 단축하려는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노정면 의원이 그 소유할 때 국민의힘 잘 오지도 않았지 않냐. 잘 알지도 못하면 왜 그러냐. 막 큰 소리를 치던데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큰 틀은 제가 봐도
공영방송의 그 공정이사를 늘려가지고 국민들이 이렇게 사장들을 이렇게 선발할 때 관여할 수 있게끔. 그래서 외풍으로부터 좀 지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, 국민의힘은 지금 어쨌든 이게 방송 장악이라고 반발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. 예. 근데 또 명분이 없어요. 왜냐면 박장범 사장도 왜 사장이 됐나요? 파우치. 그렇죠. 파우치. 우리가 그 신년 기자간담회 할 때 윤석열 예. 전 대통령과 박장범 앵커가 같이 인터뷰하면서 파우치로 축소하고 여러 가지 그 기자간담회 전에도 뭐 둘이 이렇게 건설적인 뭐 내용의 대화를 예. 했다고 하는데 그런 교감을 가지고서는 사장으로 픽 된 거잖아요. 예. 결국에는 이게 대표적인 권력 장악 시도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건데 그렇죠. 예. 그런 부분에 있어 박장범 사장의 그 임기를 뭔가 보존하려고 한다는 그런 예. 국민의힘의 의견이 국민들한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는 예. 저는 그렇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 당시에 지금 박민 그 전 KBS 사장이 멘붕이었다는 거 아니에요. 이제 본인이 이렇게 연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박장범으로 바뀌었다. 그래가지고 과음을 좀 했나 봐요. 그래서 이제 과방에 갔는데 이제 얼굴이 좀 붕 떠가지고 누렇게 떠가지고 힘드니까 최민희 위원장이 그때 그랬어요. 박민 사장께서는 가라고. 어제 충격받았는데 여기 있는 게 좋지 않을 거다고. 오죽했으면 최민희 위원장이 그런 말까지 했겠습니까?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박장범 사장이 됐는데 자, 이제 이게 뭐 과연 그 이재명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인지 아닌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예. 저는 이게 제대로 가는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. 저는 이거는 한 턴 끝맺음을 맺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죠. 지금 예. 과방위가 과학은 없고요. 방송만 있어요. 방송만 있죠. 예. 예, 이제 방송에 대한 그런 뭔가 이슈에 대해서는 한 매듭 짓고 이제는 AI 국가, 과학기술 경쟁력을 위해서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조명이 돼야 되지 않을까. 그래서 네. 이재명 시대에서의 국회는 조금 더 일하는 국회로 컨버전할 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자,